결혼 이듬해 예쁜 딸아이까지 낳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어린 아기와 새들어 사는 후배까지 있던 집에서 남편 조 씨는 칼까지 들고 강 씨를 폭행했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그를 보고 함께 살던 후배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데려간 사람은 피해자인 강 씨. 남편 조 씨는 이날 별다른 조사 없이 그대로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은 서면 답변을 통해 피해자인 강 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는 그녀의 심경이 담긴 구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 아니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제가 내게 되니까요. 이혼 숙려 기간 중이었던 11월 25일 아이가 아프니 집에 와달라고 조 씨가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밤 11시경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다음 날 새벽 5시 남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옷과 신발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자마자 제 집 내에서 원하지 않는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임신을 자꾸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슬리퍼 차림으로 남편의 집을 빠져나왔던 슬기 씨는 병원을 찾았고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건 수사 담당 여청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가 당신을 이렇게 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 알고 있느냐? 자신을 사건 담당자라고 밝힌 경찰은 조 씨에게 아내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으니 그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강 씨는 강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흉기를 품고 찾아온 남편에게 그녀는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남편을 또 몇 번이나 그런 거는 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인 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실신한 아내를 집으로 끌고 와 처가 식구들에게 구경까지 시켰습니다. 얼굴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행을 방어하다 나중엔 그저 포기하고 말았다는 이 씨.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연 처벌로 이어졌을까? 공식 인터뷰를 거부한 관할 경찰서는 당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긴 했으나 구속 요건이 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집으로 귀가하고 매맞은 아내는 그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두 여성을 죽인 것은 과연 남편뿐이었던 걸까? 법에서는 분명 범죄라고 말하는 행위들이 가정 내 폭력이 되는 순간 쉽게 면죄부를 받아온 것은 아닐까? 매년 20만 건이 넘게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비율은 0.8%, 100명 중 99명이 풀려납니다. 그 사건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가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이라든지 독직폭행이라든지 불법 체포라든지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이미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마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야라는 그런 대단히 서글픈 그런 그 현장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더 이상 공권력과 법이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발 빠진 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목숨을 건 공포의 숨바꼭질로만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